안녕하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의 교수 홍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자격증 공부를 위한 생기초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수업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구독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나갈 내용은 이제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앙페르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봤었어요. 앙페르. 아니구나. 예. 앙페르가 아니었었죠. 바로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개념만 본 거예요. 도체주의의 자석의 힘이 변하게 되면은, 자,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자, 개념만 본 거고요. 이때 생기는 그 기전력. 자, 이 기전력은 결국 발생된 전압이죠. 이때 이 전압의 크기나 이 전압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원래 전기 공부 본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그때 하시게 됩니다. 뭐 이때 크기는 뭐 플레밍의 법칙에 의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방향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본 내용은 다 따로 있고요. 우리는 여러분 제목이 생기초죠. 그냥 간단하게 개념 잡는 거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플레밍의 법칙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이 플레밍이라는 요 사람이 이제 법칙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기계 중에서 발전기 동작과 좀 관련이 있는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 동작을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칙이 아니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기계 중에 발전기랑 연관이 있어서 발전기 동작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발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험에서 뭐 전기기능사 수준의 시험에서는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슨 기계랑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 답은 발전기, 요거 찾으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 발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법칙이 아니라 좀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 보겠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N극과 S극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 볼게요. 근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자석은 다 대부분 전자석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우리 기기 안에 있는 그 자석을 우리 뭐라 불러줍니까? 그죠? 계자라고 한다고 썼죠. 계자. 이런 용어 여러분들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N극, S극에 우리 자석 계자가 있는 공간 안에 제가 두 개의 도체를 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도체를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힘을 가해서 이 도체들을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이 도체는 자, 위로 움직여 보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석의 힘이라고 하는 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 자석의 힘이 있을 건데, 이거 선 형태로 돼 있어서 이제 자기력 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도체들을, 자, 움직이게 되면은, 자,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있던 이 자석의 힘의 양이 뭐 하겠어요? 변하게 되겠죠. 결국 도체 주위에 자석의 힘이 변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도체 주위에 자석의 힘이 변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전압은 방향이 존재해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어떤 방향이 존재합니다. 이때 이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을 알아내기 위한 법칙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우리 오른손을 저처럼 자, 이렇게 한번 펴보십니다. 엄지랑 검지랑 그 다음에 중지가 다 직각이 되게끔 한번 펴주세요. 예, 갑자기 제 손 나오니까 좀 놀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예, 손이 못생겨서 그렇죠. 그죠?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나중에 이제 전기 공부 본 내용 들어가면은 이 각각의 손가락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간단한 이제 맥락의 개념으로, 간단한 개념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엄지. 자, 얘는 항상 뭘 의미하냐면, 자, 힘,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그걸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엄지는 도체가 움직이는 거. 이게 결국 힘 받는 거잖아. 그죠? 힘 받아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힘 또는 도체 이동 방향이고요.
자, 우리 검지 두 번째 손가락은 항상 자력과 관련이 돼요. 자석의 힘의 방향, 자력의 방향, 혹은 뭐 자속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지 세 번째 손가락은 항상 전기값입니다. 전기값. 그럼 여기서 전기값이 뭐냐? 여러분, 자석이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움직였더니 지금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이 생겼는데 전압은 전기값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압, 바로 기전력이 방향을 알려주는 게 바로 요 세 번째 손가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봐볼게요. 우리 지금 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겠는데 일단 우리 자석의 힘이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이 N극에서 S극으로 딱 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로 움직이냐? 위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엄지손가락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힘의 방향이니까 위쪽으로 딱 펴보시면은 예, 세 번째 손가락 중지가 펴지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자, 기전력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을 보기 위한 게 바로 누구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보시면 돼요.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자력과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기전력의 방향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게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이나 뜨거운 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도체를 움직여 봤더니 전압이 발생해요. 그 전압이 발생하는 거, 기전력이 발생하는 걸 이용하는 기계가 바로 누굽니까? 발전기죠. 그래서 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동작과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이 발전기 기계랑 관련된 법칙이래요. 그럼 플레밍의 왼손은 무슨 기계랑 관련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동기를 설명하려고 왼손이 있는 게 아니고 왼손은 다른 것들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려고 있는 법칙인데 만들고 나서 봤더니 기계 중에 나중에 보니까 기계 중에 전동기 동작과 관련이 되더라 할 뿐이에요. 다만 시험 문제로 접근할 때 플레밍의 왼손은 법칙은 무슨 기계랑 관련이 된다? 전동기랑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고요. 제가 두 개의 도체를 놔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도체에다가 전압을 가하고 전류를 흘려줘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도체는 들어가는 방향, 자, 오른쪽에 있는 도체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 흘려줘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석의 힘이 있을 건데 내가 여기에다가 자, 도체에다 전류를 흘려줘 봤어요. 그러면 도체 주위에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력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얘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도체만 봐볼게요. 이 도체가 만든 자력 보시면 위쪽은 서로 같은 방향인데 아래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이게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자력이 약해져요. 혹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력이 많은 쪽에서 없는 쪽으로 이 도체를 스르르 밀어내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매번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방향, 이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찾는 게 힘들다 보니까 플레밍이 얘네가 항상 어떤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는지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자, 그럼 왼손을 오른손처럼 똑같이 이제 손가락 3개가 직각이 되게끔 자, 펴주시면 되는데, 직각이 되게끔 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오른손에서 여러분들 왼손으로 손만 바뀌었지 의미는 똑같아요. 엄지, 힘,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두 번째는 무조건 자력과 관련되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전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전기와 관련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전기값이라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전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리해보자면 엄지,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 혹은 힘의 방향. 두 번째는 자력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전기값인데 여기서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왼쪽에 있는 이 도체, 왼쪽에 있는 도체 갖고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자석의 힘은 N극에서 S극으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손가락이 N극에서 S극 가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우리 검지가 전류의 방향인데 이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우리 중지가 요 칠판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게끔 해주시면 이때 엄지손가락을 딱 폈을 때 이게 바로 뭐냐? 이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움직이는 방향도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법칙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기계가 바로 전동기예요. 그래서 전동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요거를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랑 관련된 법칙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플레밍의 오른손은 기계 중에 누구랑 관련돼요?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기계 중에 누구랑 관련돼요? 전동기. 근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최종적으로 뭐 알고 싶어서 그런 거냐? 기전력이 생기는 방향.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최종적으로 뭘 알고 싶냐?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고 싶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우리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요. 오른손과 왼손의 각각의 손가락이 원래는 이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조금 더 깊숙하게 우리 엄지랑 검지랑 중지가 다 이렇게 직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펴봤습니다. 이때 엄지는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일 때 속도를 의미해요. 이거 도체 이동 방향인데 도체가 이동한다는 얘기, 움직인다는 얘기, 속도 갖고 있겠죠. 속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검지는 자석의 힘의 방향으로 했었는데, 이때 우리가 이 자석의 힘의 세기 정도, 이거를 자속 밀도라고 불러줍니다. 자속 밀도라고 해줍니다. 자,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말 이거 아실 거예요, 그죠? 밀도 뭐죠? 예, 면적당 뭐 얼마나 많이 있냐, 뭐 요런 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중지, 요거는 전기값이라고 했었는데 플레밍이 오른손에서는 바로 기전력에 대한 겁니다. 기전력. 그래서 이 플레밍의 오른손은요, 속도랑 자속 밀도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기전력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얘도 엄지, 검지, 중지가 있는데, 엄지. 자, 요게 바로 힘, 도체가 이동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지. 요거는 똑같이 자력의 세기 정도, 바로 자속 밀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 요거 전기값인데 여기서는 전류라고 써서 전류. 그래서 힘과 자속 밀도와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한 관계, 요 세 가지 관계를 보는 게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리고 전기 공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얘네들 다 공식으로도 여러분들 접하시게 될 거예요. 공식으로 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무슨 방향 알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죠? 기전력의 방향.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은요, 움직이는 거, 도체 이동 방향.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바로 왼손 법칙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플레밍의 기본적인 법칙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약간 접근한 거고요. 이걸 우리 좀 응용해서 좀 더 이제 기계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N극,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을 우리가 계자라고 한다고 썼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얘네 말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도체들. 봤더니 회전했더니 기전력에 발생하는 이 도체들.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해주냐? 기기에서는요, 전기자라고 불러줘요. 뭐라 부른다고요? 전기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하는 기계는요, 이 계자와 전기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회전하는 기계는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가 들어간다고요? 계자와 전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설명하려고 그린 그림과 왼손 법칙을 설명하려고 그린 그림을 보시면 둘이 생긴 거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오른손은 발전기랑 관련됐고 왼손은 전동기랑 관련이 됐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구조가 같습니다. 구조가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러분 볼게요. 차이점 뭐가 있냐면 일단
여러분 우리 발전기라고 하는 애는 회전을 시켜주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을 만들고 자 부하가 연결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발전기의 이 전류의 방향은 기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까요? 당연히 나가겠죠. 우리 발전기는 전원을 공급한데 필요한한테 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다 나가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라고 하는 것이 자 들어오는 게 없고요.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출력이라고 불러줘요. 뭐라 부른다고요? 출력. 그럼 전동기 봐볼게요. 여러분 우리 전동기는 코드 꼽아서 전류가 흘러 들어와야지 자 돌아가는 애죠. 그럼 얘는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 있어요. 이거를 우리 입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동기에 자 우리 전류가 들어오면 입력이 있으면은 이걸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기는 전류가 전부 다 기기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바깥에서 기기 내로 들어오는 방향만 있다. 그래서 우리 자 발전기와 전동기는 이 전류의 방향이 기기에서 나가냐 들어오냐 이 방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방금 요 설명드린 이 전류의 방향은 기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왔냐 이기고요. 이제 기기 내부 자 여기서 이 전압이나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를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어떤 기기 안에 코일이 있는데 내가 이 코일에 자 건전지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건전지를 달아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코일이라고 하는 게 기계라고 할게요. 기기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여러분 이 건전지를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건전지를요. 자 반대로 달아봤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기계 입장에서는 처음이 됐던 나중이 됐던 기기 안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코일 입장에서는 전류가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자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기기 내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 얘기예요. 우리 발전기를 예를 들었을 때 얘는 전류가 다 기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녀석이래. 얘가 다 나간다고 해서 이 기기 내에 내가 이제 회로 접속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방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를지 달라질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얘기란 얘기예요. 기기 내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그 다음에 발전기일 때 얘 전류가 나가고 전동기일 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얘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기하고 전동기의 전류의 방향 또는 이 전압의 방향이 같을 때 얘네 회전 방향 보시면 어때요? 서로 반대로 돌고 있죠. 발전기는 위쪽 방향 보고 있을 때 전동기는 아래쪽 방향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기 내의 전압과 전류의 방향이 같다면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내용 정리해보면 아시겠죠?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는 일단 같아요. 구조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있죠? 선풍기 여러분들 코드 빼면은 여러분들 이제 얘는 자력도 잃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에다가 우리 집에 큰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 뒤에 아주 큰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을 선풍기에다가 딱 부착을 해요. 그리고선 이 선풍기의 요 날개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막 돌려. 그리고선 여러분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플러그 좀 잡아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깃방망이 한 대 맞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전기 생성됩니다. 전압이 생기고 전류 흐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와 전동기는 구조는 같고요. 다만 전류의 방향과 회전 방향이 반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류의 방향은 기계 기준으로 나가냐 들어오냐 이거고 회전 방향의 반대란 얘기는 기기의 전류나 전압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내용 정리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랑 관련되고요. 전동기는 전동기랑 관련되고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은 최종적으로 뭐 생기는 방향 알고 싶어요? 기전력 생기는 거. 플레밍의 왼손은 최종적으로 무슨 방향 알고 싶어요? 자, 바로 움직이는 방향. 자, 도체의 이동 방향을 알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플레밍의 오른손은요. 오른손은 자, 엄지가 바로 힘 또는 도체가 이동하는 방향이고 검지가 바로 이제 자력 관련된 건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 요거랑 관련되고 그다음에 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검지 기전력하고 관련됩니다. 기전력. 그러니까 발생한 전압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왼손 같은 경우에는 힘, 도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지는 역시 자속 밀도고요.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중지는 전류의 방향과 관련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요 촬영에 대한 여건이 지금 이제 컴퓨터 화면 가지고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여건이 돼서 실제로 뭐 전자칠판이라든가 이제 판서를 써가면서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직접 손으로 몸으로 보여주시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그런 점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업 전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